재혼하자마자 이게 뭔데? 아빠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 집 주인처럼 굴려고? 이건 내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세빈의 말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운 비난이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약한데 당신이 붙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런 서류까지 준비하게 만든 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은주는 새벽 공기가 얇게 퍼진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정리된 돌길을 따라 현관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 집은 아직 완전히 편안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태의 집은 오래된 한국식 주택 구조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형태였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과 새로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방금 장을 보고 들어온 참이라 종이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으며 남편과 딸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항상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20대 후반의 세빈이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을 보며 무심하게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은주를 향하지 않았지만 그 냉담한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가볍게 인사를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매번 인사를 해도 돌아오는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작은 미소를 띄우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세빈아, 냉장고에 과일 사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있길래. 세빈은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드세요. 전 필요 없어요. 말투는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조차 없었고 차가운 공기처럼 건조했습니다. 은주는 순간 입술을 다물고 숨을 고르며 종이봉투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서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도마에 과일을 올리고 자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러나 정갈한 소리와 달리 은주의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약하게 잔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은주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이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주는 잠시나마 안정감을 느끼며 남편에게 인사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서 느껴지는 세빈의 차가운 시선이 다시 등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현태는 두 사람의 기류를 감지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저녁은 내가 일찍 들어올 것 같으니까 같이 먹자고. 현태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준비해 둘게요. 그 말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은주의 노력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편에서 들리는 세빈의 비웃음 같은 짧은 숨소리가 분위기를 다시 적게 만들었습니다. 현태는 알 수 없는 눈빛을 잠시 들이우며 세빈을 바라봤지만 딸은 이미 시선을 돌려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하긴 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세빈은 빵 한 조각을 베어 물고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수저를 올릴 때마다 일부러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고 음식도 바쁘게 씹지 못하고 천천히 넘겼습니다. 현태는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었지만 어느 쪽도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은주는 빈 접시를 가져와 싱크대에 정리했고 세빈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단단히 닫히는 소리가 집안 공기를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가 숨을 고르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벽 같은 반응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더 멀어진다는 생각에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과일을 정리하며 손을 움직였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오래된 골목길, 버스 정류장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집안에 고여있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모두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재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이 은주에게 평화를 주리라 믿었지만 그 평화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은주가 모르는 사이 세빈은 이미 또 다른 오해와 긴장감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성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고 머지않아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폭풍 전의 침묵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의 정적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세빈은 방 안에서 옷장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명품 쇼핑백과 소품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든 채 발끝으로 초조하게 바닥을 두드리며 어딘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이어 그녀는 복도로 조용히 걸어 나왔고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은주의 방문 앞에서 그녀는 한 번 더 주위를 살폈습니다. 현태는 이미 회사로 떠났고 은주는 부엌에서 반찬을 손질하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세빈은 은주의 방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미세한 클릭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단정하고 차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거울 앞에 놓인 소박한 화장품들, 손때 묻은 작은 장바구니가 하나 보였습니다. 세빈은 천천히 장바구니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마트 영수증과 작은 간식거리,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려던 듯한 포장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내용물에도 불구하고 세빈의 표정은 더 굳어갔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대며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 천천히 접힌 채로 굴러가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주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느낌이 들어 복도를 바라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린 상태였고 그 안에서 세빈이 서류를 뒤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주는 어느새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두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세빈아, 그 방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세빈은 돌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왜요? 보지 말아야 할 거라도 있어요? 그 말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공격적인 의도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거긴 내 개인 공간이잖니. 혹시 필요한 게 있었어? 하지만 이 완만한 톤은 세빈을 더 자극했습니다. 개인 공간? 여기가 원래 누구 집인데요? 아빠가 데려왔다고 해서 이제 여기가 당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빈은 은주의 옷장문을 확 젖히며 안에 걸린 옷을 일부러 어지럽혔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의 옷들이 바닥으로 천천히 쏟아져 내리며 마치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허리를 숙여 옷을 주우려 했지만 세빈은 발끝으로 옷을 밀어내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대단한 줄 알죠? 딱 봐도 아빠 돈으로 사는 거네. 그 말에 은주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세빈아, 그런 말은 오해를 불러.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나 세빈은 비웃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란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대화의 톤이 심상치 않아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현관문을 향해 귀를 기울였지만 문을 두드릴지 말지 망설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세빈은 여전히 은주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흔들림 없이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분노와 오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에 쥔 옷을 조용히 털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당장 맞서 싸우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한다고 해도 갈등은 또 다른 모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닥에는 세빈이 떨어뜨린 손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손수건 끝자락에는 은주의 서러운 하루가 그대로 얹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은주는 땅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세빈아, 우리 이렇게 가면 둘 다 힘들어져. 나도 너도. 하지만 그 말은 세빈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 방문을 쿵 닫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집안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집안 공기는 여전히 먹먹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빈의 방문이 닫힌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방금 일어난 상황을 되짚으며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반찬 재료와 젖은 행주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눈길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딸의 분노는 여전히 이 집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은주는 흠칫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 남편의 법률 자문 변호사 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약속된 방문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잠시 집 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거실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는지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님 아니, 은주 씨. 지난번 회장님께서 준비해 두신 서류들 기억하시죠? 은주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남편 현태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듣고 도윤에게 몇 가지 서류를 맡겼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일은 은주에게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아직 모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묻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법적 문서였고 제목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다가
손끝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최근 건강 이상을 느끼며 만약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산 분배 방식을 조정한 문서였습니다. 운명처럼 중요한 순간에 방문 뒤에서 미세한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빈이 조용히 문을 열며 복도로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본 듯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세빈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은주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세빈의 목소리는 차갑고 적대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럽지 않다는 듯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서류들을 정리하러 온 겁니다. 중요한 공문들이라 미리 안내드리려. 그러나 세빈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주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날 들은 게 맞았네. 아빠 재산 당신한테 넘기려는 거죠? 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지만 세빈의 감정이 이미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도윤은 중재하려 했지만 세빈의 분노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기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마음 약한데 당신이 붙어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는 이런 서류까지 준비하게 만든 거고. 은주는 천천히 손을 들어 부정하려 했지만 세빈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집안 전체를 가르며 점점 높아졌습니다. 재혼하자마자 이게 뭔데? 아빠 건강도 안 좋은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 집 주인처럼 굴려고? 이건 내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세빈의 말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가까운 비난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 외로움,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새엄마에 대한 오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빈 씨, 이건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위험을 대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세빈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도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이런 문서가 왜 저 사람한테 먼저 공개돼요? 은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방금 들은 말의 무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 깊은 곳이 콕 찌르는 듯 아려왔습니다. 그때 은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감정을 억누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빈아,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면 돼. 내가 이 문서를 보자고 한 적은 없어.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스르르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빈은 잠시 멈춰섰고 눈빛에 흔들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금세 분노로 다시 덮였습니다.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이렇게 감정만 부딪혀서는 더욱 돌아갈 길이 멀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펴지 않은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 집의 긴장감을 더 바꾸게 될 또 하나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아직 꺼내들 수 없었습니다. 충돌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들의 갈등은 이제 막 불씨가 붙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늘 이후로 이 집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이 조용히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 집안은 묘하게 가라앉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서류 봉투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표면의 붉은 도장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나무 창틀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고 세빈은 방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세게 열리며 다시 한번 어두운 기운이 거실로 밀려들었습니다. 세빈은 거칠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낮보다 더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가에는 억눌린 분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은주는 식탁 위에 남겨둔 컵을 정리하며 세빈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로 받아들인 세빈은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었습니다. 아까 그 서류 일부러 내 앞에서 꺼낸 거 맞죠? 세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놀란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세빈의 소나기가 점점 조여오는 바람에 더 이상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때 또 다른 친척 2명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태의 사촌 누나와 사촌 형부였고 그들은 도윤에게 전화로 상황을 듣고 급히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촌 누나는 곧장 다가와 말했다. 세빈아,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해 있는 거야? 차분히 얘기하자. 그러나 세빈은 친척의 개입조차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요. 저 문서 때문에 다 이 난리 난 거잖아요. 아빠가 왜 그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은 은주를 직접 겨냥한 것이었고 친척들도 그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은주는 얼굴을 굳힌 채 고개를 숙였고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빈은 숨을 몰아쉬며 은주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에요. 아빠가 아픈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요? 사촌 형부는 황급히 다가와 세빈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빈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꽃병이 세빈의 뒤로 밀려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이웃 아주머니가 놀란 듯 다시 현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래. 집안의 모든 시선이 일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세빈은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양 어깨를 마구 흔들며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은주는 흔들리는 몸을 가까스로 버티며 손으로 세빈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하게 울렸습니다. 세빈아, 이렇게 나오면 너도 나도 상처만 남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빈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건 생각도 안 해봤죠? 내가 아빠밖에 없다는 건 알기나 해요? 말과 동시에 세빈은 은주를 밀쳤고 은주는 뒤로 크게 흔들렸다가 가까스로 식탁 모서리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빈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사촌 누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세빈은 이미 감정의 끝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면서도 은주를 향해 마지막 일격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 그 말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정막이 흐르고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 변호사가 다시 서류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고 손에 쥔 봉투가 떨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문서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내용입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잠시 뒤 펼쳐질 진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감정을 뒤집을 만큼 무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들고 온 두 번째 서류 봉투는 이전 것보다 더 두껍고 더 단단하게 봉인돼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집안의 대기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삼키며 도윤 주변으로 다가섰고 세빈은 울먹인 얼굴로도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식탁 모서리를 잡은 채 조심스레 몸을 세웠고 떨리는 손을 살며시 치마 위에 올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의 봉투를 향해 쏠리며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작성하신 최종 확인 문서입니다. 재산, 주택, 지분 배분 그리고 가족 관련 최종 결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친척 하나가 놀라 작은 탄식을 내뱉었고 사촌 누나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빈은 이 말을 듣자마자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봉투를 빼앗듯 잡아들었습니다. 도윤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봉투가 거칠게 뜯기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세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들었고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문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혹, 그 다음엔 불안, 그리고 곧 이어 압도적인 충격이 그녀의 표정 위로 밀려들었습니다. 문서를 들고 있는 손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더니 손끝이 떨리며 흰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희미하게 유언 효력, 1순위, 필수 상속권 면제 같은 단어들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에서 보였습니다. 세빈의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기어코 버티지 못하고 대리석 바닥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고 친척들은 놀라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세빈은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땅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들은 금세 흐느낌으로 번져갔습니다. 은주도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들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남편의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은주에게 주택과 절반의 자산을 우선 배분할 것. 딸 세빈은 독립 후 충분한 지원을 받았기에 추가 상속은 필요치 않음. 추후 딸에게 필요한 도움은 은주의 판단에 따름. 은주의 손이 순간 식어버린 듯 굳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더 읽을수록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 한편에서 일렁였습니다. 남편이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씩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부는 바닥에 주저앉은 세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세빈은 그 손을 곧장 밀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쯤 외치듯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가 제외돼? 아빠가 나를 정말 이렇게 생각했다고? 도윤은 차분함을 유지하며 한 걸음 다가와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세빈 씨, 이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거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세빈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서 한 장을 움켜쥐며 몸을 더 깊게 웅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상실감,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불안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세빈 앞에 멈춰섰습니다. 세빈은 얼굴을 들어 은주를 보았고 그 시선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주는 오래 망설이다가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긴 했지만 조심스레 세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빈아, 내가 얼마나 아플지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거야. 내가 힘들지 않게 내가 지켜달라고. 그 순간 세빈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화를 낼 힘도 비난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던 듯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친척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은 마치 이 가족의 긴 세월과 감정이 산산이 흩어진 조각 같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가득한 정적 속에서 누구도 이 순간 이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문서가 공개된 순간부터 이 집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주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주워들며 조용히 숨을 정리했습니다. 도윤과 친척들은 그녀를 돕고 싶어 했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지만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빈은 소파와 바닥 사이에 기대 앉아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말라붙어 희미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빠진 호흡만이 집안의 침묵을 밀어내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주는 손에 쥔 서류를 들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도 거실의 기운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친척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손짓했고 친척들은 눈빛만 남긴 채 조용히 주방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세빈 옆에 조심스레 앉으며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빈 씨, 사람 마음이라는 건 누구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이 문서를 만든 이유는 누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이 끝나자 세빈의 눈이 천천히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격적인 말투를 만들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무겁고 진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최근 몸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세빈 씨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건 혹시라도 부담을 줄까, 겁을 드릴까, 그게 가장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빈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서운함과 그리움이 섞인 감정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거실 문 너머 방 안에서는 은주가 남편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주에게 잘 부탁한다. 세빈이가 상처받지 않게 얘기해달라 같은 문구가 여러 차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손등으로 가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세빈에게 들은 비난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지만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 마음의 무게가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방에서 걸어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은주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척들도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하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세빈의 측면에 앉았습니다. 세빈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피곤과 충격에 지친 표정은 더 이상 무엇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잠시 고민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다가 천천히 세빈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길 바라셨어. 그리고 나는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 집에 온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세빈은 눈을 깜빡이며 은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억울함, 두려움, 고집, 그리고 처음 느끼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던 가운데 은주는 한 문장을 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세빈아, 내가 아프게 느꼈을 걸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서 많이 무서웠어. 내가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느껴질 때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웠어. 그 말은 반박을 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인 고백이었습니다. 세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전처럼 분노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긴장과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며 흘러나오는 생경한 눈물이었습니다. 친척 누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사촌 형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전까지의 극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조금 전보다 훨씬 부드러진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곧바로 완전한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쏟아내던 말들보다 지금의 조용한 대화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빈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전의 적대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한 떨림으로 말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어요. 그 말은 화해의 선언도 항복의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린 감정이 벽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들은 뒤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왔던 순간인지 몸의 힘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공기는 조금 덜 무겁고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폭풍 뒤에 잠깐 찾아온 고요처럼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며 집안의 불빛은 온기를 띠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한 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친척들에게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친척들은 알아듣는 듯 거실 뒤편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할 사람은 은주와 세빈, 오직 두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은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세빈 앞에 섰습니다. 세빈은 아직도 바닥에 흘린 눈물 자국을 닦지 못한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낮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의자 하나를 끌어와 소파 앞에 앉았습니다.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느렸으며 마치 상대가 놀랄까봐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세빈은 고개를 들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은주의 존재감을 느끼고 눈을 살짝 올렸습니다.
둘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을 때 그 안에는 오랜 경계와 수많은 오해, 그리고 말하지 못한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세빈에게 손을 내밀지도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한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빈아, 우리 이제 너도 나도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 그 한 문장은 소리 없이 무거운 파문을 남기며 거실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빈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고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은 숨결에도 잔잔히 흔들렸고 감정의 결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습니다. 잠시 뒤 세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 무서웠어요. 그 고백은 예상보다 훨씬 진솔하고 어쩌면 누구보다 절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세빈은 억눌렀던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예전처럼 나한테 웃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아빠가 아프신 것도 몰랐고, 당신이 오고 난 뒤에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녀가 말을 이어갈수록 숨이 짧아졌고 눈빛은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공격성도 없었고 지켜야만 했던 아빠와의 자리에 대한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세빈아, 나도 내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 은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잇기 위해 손을 모았습니다. 입술은 조금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솔직히 전혀 몰랐어. 너한테 다가가면 부담일까봐, 멀어지면 내가 더 미움받을까봐. 하루하루 조심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깊은 진심이었습니다. 세빈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주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처음 느껴지는 건 새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도윤은 뒤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척들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마음의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걸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느꼈던 자리, 그걸 빼앗으려는 마음은 정말로 한 번도 없었어. 내 아빠도 항상 내 걱정 먼저 했어. 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도 했고. 그 말을 들은 세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처럼 폭발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강박과 오해가 녹아내리며 생긴 눈물이었습니다. 세빈은 손끝으로 무릎을 누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은주는 세빈의 말을 가만히 듣고 나서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강요도 위로도 아닌 그저 내가 원한다면 잡아도 된다는 뜻의 손길이었습니다. 세빈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의지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조용하게 바뀌었고 도윤과 친척들의 눈빛도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은주와 세빈은 조금 더 가까이 앉아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상처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감정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적처럼 바라보던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관계로 가는 길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문 앞에 서서 서로를 향해 문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온 따뜻한 공기가 집안의 공기를 확실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거실의 조명은 은은하게 가라앉았고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흔들리던 두 사람의 숨결이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자 친척들과 도윤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은 현관 앞에서 은주에게 잠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정말 큰 고비 넘기셨습니다. 회장님이 원하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가세요. 그 말은 조언이자 위로였고 은주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친척들은 세빈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흔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은주와 세빈,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외부의 시선도 압박도 없었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가 앉았고 세빈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거리였지만 둘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세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술을 깨물다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문서, 그거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마치 제가 버려지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울음도 분노도 아닌 솔직한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세빈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 마음 나도 조금은 알 것 같아. 갑자기 가족이 생기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나도 많이 불안했거든. 너한테 괜히 부담될까봐 가까이 가지 못했어. 은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지난 반년 동안의 긴장과 고독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세빈은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고 손등으로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서 당신이 뭔가 아빠한테 영향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서류 읽어보니까 아빠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한 결정 같더라고요. 세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인정의 기색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세빈의 말이 끝나길 기다린 뒤 조심스럽게 손을 무릎에 올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야. 난 그냥 아버지가 혼자 아프지 않도록 곁에 있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리고 너와도 언젠가 편해지고 싶었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빈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감정의 조각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세빈은 아주 조심스럽게 은주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아빠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저도 더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에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긴 갈등 끝에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풀리는 순간에만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컵 2개를 꺼내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뒤에서 세빈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빈은 은주 옆에 조심스럽게 서서 말했다. 차 저도 좀 마실게요. 은주는 고개를 돌려 세빈에게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은 부엌 조명 아래 나란히 서서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부드러운 김이 천천히 허공으로 흘러올라 갈등으로 얼어있던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차갑거나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소리와 조용한 숨결만이 식탁 위를 오갔고 그 작은 정적 속에서 그들 사이의 분위기가 어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음을 서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세빈은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오시면 저도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은주 씨한테도 앞으로는 진짜로 노력해 볼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민 마음의 손길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손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조금씩만 노력해보자. 그럼 예전보다 훨씬 나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아주 잠깐 미소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진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한 걸음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새로운 출발을 조심스럽게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두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출발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출발점은 어쩌면 앞으로의 긴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